자, 이상화 시인, 현대시 7강 이상화 시인입니다. 가봅시다. 근대문학, 자유시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했죠? 김소월 시인 봤고요. 한용운 시인 봤고요. 김동완 시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화 시인 차례고 정지용, 박용철, 이모화, 김영랑, 이상, 백석, 김상용, 하명수 시인까지 보게 될 거고요. 김소월 시인은 뭐라고 했어요? 한해정서, 그리고 극복할 수 없는 이별. 한용운 시인도 한해정서죠. 근데 뭐라고 했죠? 그쵸? 이별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켰다 그랬죠? 김동완 시인은 남촌을 아름답게, 북쪽을 혹독하게 표현한 시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화 시인 차례인데, 이상화 시인의 시 중에서 평가원 기출된 시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고, 그것도 12학년도, 그러니까 12년도에 나왔던 14학년도 예비시행 문제. 그게 예비시행이 뭐냐면은 딱 한 번이 있었는데, 이 예비시행이 뭐냐면은 시험 스타일을 이런 식으로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전 뭐 공개로 이렇게 한다. 뭐 예를 들면 뭐 베타 테스트 같은 거겠죠. 그때 나왔던 시인데, 제가 이 시인 시를 몇 개 읽어봤, 대표작이라 불리는 몇 개 시를 읽어봤는데, 다 현실을 굉장히 어둡게 표현하고 있고, 특별히 출제할 만한 것은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다른 게 출제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시는 이 시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편해요. 분위기가 한결같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원도 이 시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출제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읽어봅시다. 자,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은 남의 땅. 그러면은 예전에는 우리 땅이었죠? 이 들이 예전에는 우리 땅이었는데 뺏겼어요. 그쵸? 그럼 이 빼앗긴 들은 남의 땅이랑 똑같은 거고요. 둘인 같은 거고, 이 둘은 뭐겠어요? 이 둘은 부정적인 시여겠죠? 남한테 뺏겼으니까요. 그리고 이 뺏긴 땅에 봄은 오는가? 이 지금 빼앗긴 땅인데 봄은 오는가? 봄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생명이 움트는, 겨울이 지나고 생명이 움트는 그런 계절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겨울이란 말이죠. 지금은 겨울이다. 이게 계절적으로 아예 계절적인 사실 자체가 겨울이고 봄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지적으로 현재는 겨울, 실현의 상징인 겨울인데, 이 빼앗긴 땅에도 우리가 그게 따뜻한 계절인 봄이 오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시에서 집중해서 봐줘야 될 게, 좀 갈라줘야 되는데, 한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갈라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빼앗긴 땅에도 봄은 오는가, 여기에서 질문이 나왔고, 맨 마지막 행을 답변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요 구조는 이런 느낌이고, 자, 왜 이렇게 갈랐는지 일단 들어가 봅시다.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푸른 하늘, 푸른들, 겨울에 푸른들이 있어요? 아니죠. 이건 봄이란 말입니다.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서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봄을 속이라고 할 뻔했네. 꿈속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꿈속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자, 하늘하고 들이 입술을 다물고 있어요.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내 맘에 있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다른 사람들하고 온 것 같다. 이 전에 나왔던, 이 전에 첫 행에서, 1년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나 혼자 온 것 같지가 않고, 땅을 빼앗긴 우리들이 같이 온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뭐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해라 말을 해다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혼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봄 풍경의 꿈속이라는 말입니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고 한 자국도 섰지 마라. 뭐 옷자락을 흔들고 뭐 서 있지 마라. 뭐 이런 말이겠죠. 뭐 옷자락을 흔들고 움직여라.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에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따뜻한 봄의 풍경.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바사. 꿈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 풍경이에요.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3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그래서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지금 이 풍경을 보는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이게 뭐 바쁘게나 가자. 뭐 빨리 날래 가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이 논 같은 경우에 말랐다고 해서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봄이잖아요. 이제 논에 물을 대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냥 계절적으로 봄에 논은 당연히 말라있고 거기다가 물을 대면은 논에 물이 차는 거죠. 그냥 계절적인 그냥 특별한 느낌 없이 그 말한 풍경을 묘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여기서도 혼자 어깨춤을 추고 가네요.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라고 해가지고 나비 제비가 안 좋은 애들이고 깝치고 있어가지고 깝치지 말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그냥 써있는 그대로 생각하지 말고 깝치지 마라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난리 부리지 말고 나비 제비 막 그렇게 날라다니고 난리 부리지 말고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길에 땅에 펴있는 이런 꽃들에게도 차분하게 인사를 하자.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니가 지신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니가 뭘까요? 아주까리 기름은 향토적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머리에 바르는 그런 기름, 전통적으로 바르던 그런 기름을 말합니다. 우리 요즘에는 에센스 이런 거 바르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에 바르는 에센스. 지심 매던 그 들이다. 지심을 맨다는 게 뭘까? 김 매는 걸 말하는데 잡초를 뽑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잡초를 뽑아야죠. 잡초를 뽑던 그 들이라, 농사 짓던 그 들이라서 다 천천히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호미도 농사 향토적인 단어네요. 이런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땀도 흘리고 싶다. 그렇게 일하고 농사 짓고 우리 빼앗긴 들에서 들이 빼앗기기 전에 우리가 하던 그런 행위들을 하고 싶다는 말이죠. 자, 강가에 나온 아이. 어떤 느낌이 드나요? 강가의 아이를 혼자 내버려뒀어요. 어떤 느낌이 들죠? 불안하죠? 그쵸? 이렇게 끝도 없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내 영혼이 달리고 있는데, 달리면서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왜일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왜 이렇게 끝도 없이 닿는 게 우습다는 걸까요? 왜냐면 지금 여기는 꿈속이고 내가 보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광경, 봄의 풍경은 꿈속이라는 거예요. 꿈속이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는 게 우습다는 말이죠. 왜냐면 현실은 뺏긴 땅이니까, 빼앗긴 들이니까. 여기서 현실을 인식하고 있겠습니다. 인식하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풋내가 뭐예요? 어리고 싱싱한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그리고 뭐 자연적인 들판에 그렇게 뛰어놀면은 풀냄새가 몸에 배겠죠. 그렇게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 푸른 하늘, 푸른 들, 푸른 웃음, 푸른 서름 두 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는 꿈에서 나왔죠. 푸른 하늘, 푸른 들은 꿈에서 나온 아주 긍정적인 느낌인 거죠. 꿈속에서 빼앗긴 들에 봄이 온 그 장면을 꿈꾸는 그런 세상 속에서의 하늘과 들인 거예요. 근데 이 푸른 웃음과 푸른 서름은 두 개를 갈라줘야 되는데, 웃음은 이러한 봄이 온 광경, 들을 되찾은 광경을 보면서 느낀 웃음인데, 사실 현실은 그게 아니라 아직도 빼앗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름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상상을 하면서 웃지만은 현실은 비극적이기 때문에 서름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웃음과 서름이 동시에 어우러지는 사이로, 이건 뭐 역설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자, 그렇게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습니다. 그렇게 다리를 절며 걷는다는 것도 무슨 의미겠어요? 당연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빼앗긴 땅, 빼앗긴 들에서 걷기 때문에 다리를 절고 있는, 오히려 현재 우리 민족의 상황, 현재 우리 민족, 이거는 좀 내재적인 게 아니라 반영론적인 거, 현실을 반영하는 반영론적인 걸 좀 들어가긴 한 거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건다는 것 자체가 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불안하다, 부정적인 상태로 걷고 있다는 말이죠.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신령, 우리가 꿈속에서 꿈을 꾸면서 뭐 신령을 만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꿈속에서 신선을 만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실하게 현실을 인식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인식한 다음에 다시 냉정하게 생각을 하죠. 빼앗긴 들에 봄은 오는가? 아니, 지금은 봄이 아니다. 지금은 들을 빼앗겨가지고 봄조차 빼앗기겠네. 자, 들과, 아이고 이걸 좀 꺼야겠는데, 잠시만. 자, 봄을, 들, 그리고 봄이 주는 거. 봄은 뭐예요? 봄은 희망이죠. 들은 뭐예요? 토지, 영토, 그쵸? 그러니까 빼앗긴 영토에도 희망은 오는가라고 말을 했는데, 맨 마지막 년 마지막 행에서 지금은 이런 토지, 영토를 빼앗겨가지고 희망조차 빼앗길 만한 그런 암담한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시 보는 건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자, 시대적 상황. 이 시기의 시대적 상황은 거의 다 똑같아요. 다 식민지 상황이죠. 식민지 상황이니까 이런 시가 나오는 거지. 시들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안 비슷한 시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거 일제강점기 때 식민지 상황에서 나왔던 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시를 볼 때 이것만 알고 있어도 엄청 편하게 볼 수 있겠죠. 자, 시대적 상황이 식민지 상황이에요. 들은 무엇을 말하나? 국토. 봄은 뭐예요? 독립, 희망,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특징이 뭘까요?
질문을 처음 던지죠. 그리고 중간에 상상하는 부분이 있죠. 꿈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현실 인식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질문에서는 막연한 기대감이 들어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상상하면서 이 기대감을 구체화해서 행복 회로를 막 돌립니다. 그런데 대답을 통해서 좌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의 특징이 뭐 이상향이라고 하는데 그 봄이 그러니까 꿈, 이상향, 독립 이런 거에 대한 열정도 보여주고 그 반면에 날카로운 현실 감각으로 이 봄조차 빼앗기겠네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까지 같이 동시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낼 게 많은 거예요. 시 안에서 긍정, 부정이 딱 갈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출문제 한번 봐볼까? 이거 좀 생각할 만한 게 좀 있어요. 이게 예비 시행이라 문제가 완전 깔끔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시는 읽었잖아요. 가의 A에서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죠. 1920년대 중반에 일부 시인들은 민중의 참담한 상황, 이런 거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민중의 참담한 상황, 그리고 노동에 기반한 민중의 생명력. 여기서 막 일하고 호미로 막 밭하고 지신 말고 이런 게 전부 다 노동에 기반한 민중의 생명력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민중의 생활을 노래했대요. 이런 점은 빼앗긴 들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보기도 좀 부실해요. 여기에서 3번이랑 5번을 볼게요. 3번이랑 5번을 보시고 답이 뭔지 좀 일시정지 지금 누르고 답이 뭔지 1분 정도 고민해서 보고 나서 다시 진행을 할게요. 일시정지 하세요. 자, 일시정지 하고 왔죠? 그냥 이거 그대로 진행하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풀고 왔어야 돼요. 자, 문제를 풀고 왔습니다. 제대로 본 학생은 3번하고 5번 중에서 답이 나왔을 거예요. 답은 5번인데 B, D에서 화자의 행위는 민중의 처지를 바꿔보려는 적극적 의지의 소산이군. 이게 꿈속에서 나온 그냥 상상이잖아요. 화자가 현실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러고 싶다, 저러고 싶다, 상상, 행복회로만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행복회로만 돌리고 실제적으로 행위로 옮기지는 않았어요. A와 E의 연관으로 봐서 들에도 봄은 오는가? 아니야. 봄 안 오고 봄조차 빼앗길 것 같아라고 절망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민중의 처지를 바꿔보려고 우리 열심히 합시다 라고 도중에서 말을 하고 있다고? 그게 아닌 거죠. 이건 꿈속에서 그냥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봄이 오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이다 라고 절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중의 처지를 바꿔보려는 적극적 의지의 소산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민중의 참담한 상황이 극복됐을 때를 그리면서 그리고 있다. 이 정도로 하면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었겠는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5번이 아니라 3번이에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고민해야 될 게 좀 많은데 저도 보면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굳이 이렇게 끼워 맞춰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B와 D에 비교해서 드러나는 태도의 변화로 보아서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꿈속이고요. 혼자 와가지고 답답한 상황이죠.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갔어요. 봄을 꿈꾸면서 우리 민족들과 같이 오지 않고 나 혼자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이 아니라 내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잖아요. 자기가 상상 속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현실이 아니라는 게. 이 상황이고 D를 봅시다. 자, 우습다. 꿈이었다. 슬프다.
봄신령이 집혔나 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B와 D의 비교해서 B는 어찌됐건 간에 꿈속으로 들어가는 시점이고요. D 같은 경우에는 꿈을 깨고 있는 시점인 거죠. 이 두 개에서 태도의 변화가 어찌됐건 간에 이 B에서는 꿈속을 걸어가고 있고요. D에서는 꿈에서 깨고 있어요. 너무 우습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D에서. 그래서 C에서는 민중의 실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도 내재되어 있군. 제가 말한 대로 보면 맞긴 한데 사실 근데 이건 너무 나간 거예요. C 자체에서는 민중의 실상이 드러나 있지 않죠. 그냥 희망 회로를 돌린 상상, 몽상, 공상인 거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 B와 D를 굳이 이렇게 보면은 B에서 꿈속으로 들어갔고 C에서 꿈을 꿨는데 D에서 이게 꿈이 깼고 너무 슬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그림만 그린 C가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한 거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것은 현재 우리 민중의 이 국토를 빼앗긴 식민지 상황의 실상에 대한 안타까움이 내재돼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죠?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여러분 해설지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아요? 해설지 이건 진짜 볼 필요가 없는데 자 이거 볼게요. 여기서부터 B에서 화자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싶은 이거 말도 틀렸어. 해소하고 싶은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D에서는 화자는 현실에서 느끼는 절망으로 인해 자조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런 태도의 변화는 C에서 화자가 들판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민중의 실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저도 이거 보면서 이해 안 됐어요. 답지를 보면 안 되고 제 설명을 들으세요. 이거 어떻게 되지? 자, 한번 읽어봐요. 자. B에서 화자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싶은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B에서는 화자는 현실에서 느끼는 절망으로 인해 자조적 태도를 보인다. 이런 태도의 변화는 C에서 화자가 들판에서의 체험을 통해 민중의 실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다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어찌됐건 간에 C에서 이런 행복한 상상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C 안에서 드러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행복한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현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상상이라도 해보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3번 해가지고 틀린 학생들은 너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틀릴만 해요.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린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면은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가봅시다. 자, 이상화 시인인데 이상화 시인의 작품은 기출한 작품이에요. 대표작으로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단조, 가을의 풍경, 그리고 또 몇 개가 있는데 잘 기억은 안 나네요. 근데 그냥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거 쓰는 사람으로 그냥 기억하세요.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어찌됐건 간에 출제된 작품들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비 시행에서 한 번 나온 시라는 것은 그리고 2018학년도 연계교재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똑같이 둘 다 빼앗긴 들여도 봄은 오는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제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다른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엄청나게 출제 포인트가 들어있거나 그렇진 않아서 굳이 다룰 필요성은 못 느끼겠네요. 나중에 근데 또 명계교재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어찌됐건 현재 상황으로선 그렇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이상화 시인의 작품 3개, 빼앗긴 들여도 봄은 오는가, 요걸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반일 민족의식, 저항, 그리고 이 시 내에는 저항 정신도 나름 들어있고요. 봄은 오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저항 정신은 좀 적고 오히려 저항하려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빼앗긴 상황이면 봄조차 빼앗기겠네 라고 허무한 그런 감정이 좀 더 크긴 하죠. 그리고 슬픔의 감정, 그리고 민족, 국토에 대한 애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뺏겼더라도 민족의식이 남아있다. 하지만 지금은 봄조차 빼앗길 만한 엄청나게 부정적인 상황이다 라고 하죠. 다른 작품은요 라고 하지만은 굳이 다른 작품보다는 더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냥 이상화는 빼앗긴 들여도 봄은 오는가 쓴 사람이다 라고 보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숙제입니다. 이번에는 좀 간단하죠. 숙제 제출하실 필요도 없고,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숙제 같은 경우는 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학생들은 그냥 본인 손해보는 거예요. 검사도 굳이 안 할 거고요. 요번 숙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내가지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 청포도, 264 시인의 청포도, 이 고향, 포도, 얘네가 주는 느낌하고, 그리고 이상화 시인의 봄, 빼앗긴 들여도 봄은 오는가, 봄이 주는 느낌, 그리고 이 사람들 전부 다 식민지 시대, 일제강점기 때 시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김소월 시인은 봤었죠. 봤는데 여러분들 복습 안 했을 거 제가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라 라고 내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강의 여러분들 딱 때려 받고 나서 그냥 저번에 들었었잖아 이런 식으로 안 할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한테 리마인드 시켜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국어 같은 경우에는 복습하는 습관이 잘 안 들어있기 때문에 복습을 이런 식으로 계속 시킬 거예요. 그냥 읽어보세요. 천천히 5분만 투자해가지고 5분만 투자해서 소리내서 집에서 소리내가지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아셨죠? 이 자료는 아침밥 공부 국어 코칭 학생들한테는 전부 배포가 될 거고요. 숙제도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공간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숙제 같은 경우에는 올릴 필요가 없죠. 앞으로 계속 내는 숙제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산 너머 남촌에는 요거 바로 전 강의에 있었죠. 김동완 시인. 김동완 시인의 남촌, 김소호 시인의 보습될 땅, 그리고 뭐였죠? 264 시인의 청포도, 고향, 그리고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서 봄, 요런 애들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다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 시대의 시인들은 다 요런 비슷한 느낌. 요 시대 안 그런 시인도 있어요. 안 그런 시인은 이거 바로 다음 시간에 다룰 텐데, 정지용 시인인데, 요 시대의 시인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시대의 시인은 전부 다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기에 쓰여진 시기 때문이에요. 너무 간단한 이치죠. 다 천천히 5분 10분 들여가지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